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짜 중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공짜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한자입니다. 이 공짜는 무엇인가를 손으로 여는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변될 공짜인데, 공변되다는 게 뭐냐? 공평무사하다는 뜻입니다. 공평무사하다는 것은 공개적이고 개인적이라는 게 아니죠. 공개적으로 평등하고 없을무 사사로움이 없다. 공평무사한 것입니다. 이것이 공변되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공과 대립되는 한자는 사자입니다. 사사로울 사. 이것은 공지사항인데 이 지는 정보입니다. 결국 이제 공지를 하는 이유는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것과 함께 정보의 독점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보는 권력이고 돈입니다. 군에서 쿠데타를 일으킬 때 제일 먼저 장악하는 것이 정보사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누가 갖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죠. 그리고 주식시장의 경우에도 정보가 빠른 사람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정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정보를 공평하게 공개적으로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공명정대하다는 공변되고 밝고 바르고 크다는 겁니다. 즉 쪼그라들지 않고 펼쳐 보인다는 거죠. 공공단체에서 이것은 공적인 것이고 공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적으로 함께하는 단체, 이것이 공공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공공단체의 시설 그리고 요금, 예를 들면 덕수궁을 들어갈 때 내는 요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공공요금이죠. 그리고 공적인 업무를 일무자입니다. 일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공무원입니다. 이 공무원을 국민의 공복이라고 합니다. 이 복은 머슴 복자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뜻의 노자가 있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머슴은 일을 부린다는 뜻이 강하지만 이 노는 계급의 의미입니다. 계급. 그래서 양반, 평민 또는 상민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그 밑에 노비가 있죠. 노는 사내종이고 비는 계집종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국민의 공복이라고 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머슴이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것이죠. 그 다음 그 국가기관에서의 문서를 공문서라고 하고 그 국가기관에서 전체에게 알리는 글, 이것이 공고입니다. 공무, 수행평가 해보셨죠? 예. 공무수행. 실제로 몸이 따라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여론을 듣는 것이 공청회의죠. 그리고 공공의 권력이 있습니다. 이 공공의 권력은 경찰이 있고 군대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경찰을 동원하지만 그 경찰로서 해결이 안 되면 군대를 동원하게 되는데 이것을 군대를 동원할 때를 계엄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입니다. 공론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옳다고 믿는 의견, 견해, 이것이 공론입니다. 공론. 그래서 언론사는 사회의 공론을 정확히 반영해 줘야 되는 것이죠. 국공채, 채라고 하는 것은 이건 부채입니다. 그래서 국가기관과
공공단체에서 내는 빚, 내는 채권, 그 증서를 채권이라고 하죠. 그것이 공공채입니다. 공공의 자금이 공금입니다. 그런데 이 공금과 공과금은 다르죠. 이 과는 오른쪽에 열매 과자인데 왼쪽에 말씀문이 들어가면 이건 매길 과자입니다. 부여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학교에서 내주는 숙제를 과제물이라고 하죠. 물론 어떤 일을 나누어서 매길 때, 맡길 때 그 담당자의 책임자가 과장입니다. 그런데 공과금이라고 하면 공공의 단체에서 매기는 돈, 세금, 이것이 공과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것들을 공과금이라고 얘기를 하죠. 공매처분이라고 하는데 위에 선비사자가 들어갔는데 이게 없으면 물건을 사는 겁니다. 매입이라고 하죠. 그런데 위에 있는 이 선비사자는 원래는 물건이에요. 파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건 위에 뭐가 들어가면 이것은 팔매자입니다. 그래서 팔았을 때 매출이라고 하죠. 위에 게 없으면 매입이 됩니다. 팔매, 위에 선비사가 없으면 살매자입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것, 파는 것, 이것이 공매죠. 물론 그 사사로이 가격을 매겨서 경쟁해서 파는 것은 경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매를 할 때는 관련 법규를 적용해서 처리하는 방식이지 이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경매와는 다릅니다. 그 다음 공채, 공개 채용이죠. 그래서 공무원 9급시험, 7급시험 이런 것들은 공채를 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기능과 능력이 필요할 때는 특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특별 채용입니다. 그 다음 공개 모집, 줄여서 공모라고 하죠. 공모한다. 그리고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그 다음 노비는 공노비가 있고 사노비가 있는데 관청에 소속된 노비는 공노비입니다. 예를 들면 조선시대 때 기생들 같은 경우에는 공노비죠. 고을 사또가 관할을 합니다. 그거에 비해서 예를 들면 양반이 갖고 있는 노비, 이것은 사노비인데 이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서 노비가 둘로 분화가 됩니다. 외거 노비가 있고 솔거 노비가 있습니다. 외거 노비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 거주한다는 거죠. 즉 양반 집에서 멀리 떨어져 나와서 대신 한 달에 얼마씩 그 자기 몸값을 양반에게 바치는 것, 이것이 외거 노비이고 솔거 노비라고 하는 것은 솔은 인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족 전체를 인솔해서 그 양반집이나 양반집 부근에서 살면서 노비의 일을 하는 것, 이들이 솔거 노비입니다. 그 다음 공납금, 이건 안 내자고 이것은 실사입니다. 이것은 드릴 납자입니다. 낸다란 뜻이죠. 그래서 1960년대에는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였습니다. 불행히도 국민학교에서 국민은 황국 신민, 일본 황제의 신하와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 국민을 줄임말입니다. 황국 신민을 줄여서 국민학교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1990년대 김영삼 때 겨우 해방된 지 50년 지나서야 겨우 초등학교로 이름이 바뀐 겁니다. 어쨌든 1960년대 국민학교에서는 월사금을 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때 한 달에 120환인가? 지금으로 치면 12원이지만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달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는 돈이다 그래서 월사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법적으로는 국민학교가 의무교육이었지만 실질적으로 각종 그 돈을 많이 걷었죠. 그래서 그 당시는 사실 의무교육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신분이나 종교나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다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래서 예를 들면 학교에서 필요한 도구도 전부 국민의 세금으로 해결해 줘야 되는 것.
밥도 먹여줘야 되고, 그 다음 교통편이 없을 때는 교통편을 제공하는 것, 이것이 의무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입니다. 현재는 고등학교까지가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 공교육이 있고 사교육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의 경전이라고 하는 탈무드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머리가 둘 달린 아이가 태어났다. 이 아이는 두 사람일까 한 사람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탈무드의 정답은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봐라. 한쪽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을 때 다른 쪽은 그냥 싱숭생숭해서 아무 표정 변화가 없으면 두 사람인 거고, 그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그 다른 한쪽도 상을 찡그리면서 아파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것은 한 사람이다. 이게 탈무드의 정답입니다. 결국은 같이 고통을 나누느냐 아니냐, 이것이 교육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전에는 자, 누가 돈을 내느냐, 이게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의무교육이 아니었었던 그 시대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해서 다 학부형이 돈을 냈죠. 학원을 보내고 과외를 시키고, 그러니까 그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부모 덕분에 내가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을 얻었으니까 나는 부모에게만 잘하면 돼 라는 거죠. 하지만 모든 것이 의무교육이 된다면 이것은 부모의 도움이 아니라 바로 국민들의 세금으로 학교를 다닌 것이고 대학을 다닌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분위기에서 그 학생들이 성장했을 때는 자기 가족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국민과 국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교육이 극성을 부릴수록 학부형들은 내 아이의 성적에만 관심이 있고, 그렇게 배운 아이들도 내 부모 덕분에 자기가 잘 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결과가 되느냐, 토마스 홉스가 얘기한 것처럼 만인에 대한 투쟁이 됩니다. 그러면 그 8학군 출신이라 하더라도 상당수가 그 무한 경쟁에서 멘탈의 붕괴가 생기죠. 이 무한 경쟁 사회를 Red Race Society라고 하는데 쥐들의 경쟁이라는 거죠. 1970년대 초반에 서울대학교 심리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가 뭐였냐면, 신입생 중에서 15% 정도는 당장 철창에 가둬야 될 정도로 중증이고 3분의 1 이상이 멘탈에 문제가 있는 적응 장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머리가 둘 달린 아이의 한쪽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고통을 느끼는 것이 바람직한 사회가 될 것이냐, 아니면 희죽거리고 웃고 있는 그런 것이 바람직한 사회가 될 것이냐, 결론은 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사회의 미래는 얼마나 공교육을 충실히 뒷받침하느냐, 이 문제일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 사사로울 사자인데, 자, 이 개념은 좀 헷갈립니다. 국립과 공립, 국립이냐 공립이냐, 립은 세울 립자죠. 이것은 운영 주체의 차이입니다. 정부가 만일 세운 거라면, 운영을 한다면, 즉 정부를 대변하는 교육부가 운영한다면 이것은 국립학교가 되는 거고, 지자체, 서울시, 부산시, 충청도, 세종시, 이렇게 지자체에서 세워서 운영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공립이 됩니다. 그래서 국립은 교육부에서 운영을 하지만 공립은 각 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에서 운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시립, 구립 이런 말이 나옵니다. 유치원의 경우에 이런 게 있죠. 시립유치원, 구립유치원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역시 주체가 시라면 시립,
그 운영 주체가 구라면 구립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공공단체가 아닌 개인에 의해서 설립되고 운영되어지는 것, 이것을 사립이라고 하죠. 그래서 국립, 공립, 사립 이 세 가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이 공자는 공변될 공자이고 그 공변되다라고 하는 의미는 공평무사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공변되다라는 건 법에 의해서 공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자, 공가, 법적으로 허용받은 허락받은 휴가, 이것이 공가죠. 예비군 훈련을 간다든가 이렇게 공적으로 결석하는 것을 공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의 그 공관들이 세계 곳곳에 있죠. 이것이 제외공관입니다. 이 관은 오른쪽이 벼슬아치 관자인데 왼쪽이 먹을식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포함한, 즉 매우 큰 건물을 뜻하는 겁니다. 매우 큰 건물일 때, 도서관처럼 매우 큰 건물일 때 관자를 씁니다. 그 다음 공공연히, 공개적으로라는 뜻이죠. 공분을 느끼다. 이 분은 분노입니다. 함께 분노를 느끼는 것. 공개적으로 분노를 느끼는 것. 사적이 아니라 공적으로 분노를 느끼는 것이 공분입니다. 그 다음 공설운동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보는데 이 공은 국이 아니죠. 공입니다. 그래서 이 공설이라는 것은 지자체에서 만든 운동장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공공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 이것이 공익사업이죠. 그 다음 공중도덕, 중은 무리 중자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무리들이 모였을 때 지켜야 될 도덕이죠. 이것을 에티켓이라고 합니다. 에티켓은 프랑스어인데 이것은 티켓에서부터 나온 말이에요. 19세기 말에 프랑스 파리에 일반 대중들까지 포함한 넓은 굉장히 큰 연회를 열었는데 그때 티켓을 주면서 그 갖춰야 될 예의 범절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티켓에서부터 프랑스어 에티켓이 됐다고 그래요. 그 다음 공석, 공적인 자리에서, 사석에서, 개인적인 자리죠. 그래서 공석, 사석이고 이 빌공자가 있습니다. 어떤 자리가 비어있는 상태일 때 공석이란 말도 씁니다. 한글은 같지만 한자가 다르죠. 그 다음 공소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공소라고 하는 건 검사가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공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소유지 이런 말을 써요. 그런데 어떤 형사재판에 있어서도 그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살인 같은 경우에 뭐 10년인가 그렇죠. 이것이 바로 공소시효예요. 그 다음 국유지, 공유지 마찬가지로 정부에 속한 땅이면 국유지, 지자체에 속한 땅이면 공유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반대는 사유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 공인중개사,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이 공은 법이란 뜻과도 관련되어 있다고 했어요.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중개사, 중은 가운데 중자 왼쪽에 사람이 들어가면 이건 버금 중자입니다. 둘째란 뜻입니다. 개는 낄 개자죠. 그래서 중간에 끼어서 거래를 이루게 하는 사람이 공인중개사입니다. 그 다음 공신력이 있다. 공적으로 법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 이것이 공신력입니다. 그 다음 법적으로 증명하는 것, 이것이 공증이죠. 공증. 증언이라고 할 때, 논증이라고 할 때 씁니다. 논리적인 증명, 논증이죠. 그 다음 증거, 그 증명의 근거가 되는 게 증거입니다. 그 다음 공식이란 말이 있는데 이 공식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삼각형의 넓이 S는 2분의 1 AB 밑변 곱하기 높이다 그랬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식을 무조건 외우지 말라는 겁니다. 공식을 무조건 외우지 말아라. 공식을 가만히 뜯어보면 그 공식이 유도된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삼각형의 넓이는 반으로 나누었을까?
왜 반일까? 그럼 밑변과 높이는 뭔가? 밑변 곱하기 높이라면 뭐가 됩니까? 이게 되죠. 그래서 왜 2분의 1이냐? 이 넓이, 하늘색 넓이와 이쪽 넓이가 같고 보라색 넓이와 이쪽 넓이가 같죠. 따라서 이 사각형의 반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삼각형의 넓이이기 때문에 2분의 1 AB입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은 공식을 볼 때 그 공식을 무조건 외우지 말고 가만히 뜯어보세요. 왜 그럴까라고. 그 다음 공용어란 말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는 그 공용어가 4개가 있습니다. 뭐냐? 말레이어, 광동어, 칸토니스라고 얘기하는 거. 중국어 중에서 북경어가 있고 광동어가 있는데 이 광동어는 우리 한자음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 남부에 가서 우리나라 한자음처럼 발음하면 대충 알아듣습니다. 예를 들면 식초, 영어로 아무리 비니거라고 해봐야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제가 태국에 갔을 때 거기도 화교가 많죠. 식초 그랬더니 그때 그 음식점 주인이 19초 이렇게 발음하더라고요. 이 칸토니스, 광동어는 우리 한자음과 유사한 음이 매우 많다라는 점을 기억해두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겁니다. 하여간 말레이가 다수이기 때문에 말레이어가 공용어이고 중국 사람들끼리는 광동어를 쓰고 인도 사람들끼리는 타밀어를 씁니다. 근데 이제 이 세 개 민족이 만나면 각각 자기 말이 아닌 영어로 의사소통을 해요. 그래서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는 공용어가 4개가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표준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만 있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한국어의 표준어 기준이 뭐냐? 서울 지방에 지금 품위 있는 사람들이 쓰는 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어는 하나이고 공용어는 그때그때 쓰는 말로 이해하면 됩니다. 참고로 우리는 표준어라고 하지만 북쪽에서는 문화어라고 한다고 그러죠. 문화어. 그 다음 공해가 있습니다. 공적으로 일으키는 피해입니다. 예를 들면 공해라는 것은 자동차 매연, 이건 공해죠. 왜? 너도 나도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매연을 뿜어내잖아요. 불특정 다수입니다. 이때는 공해라고 하고 오염이라고 하는 건 뭐냐? 오는 더러울 오자고 염은 물들인다는 뜻이에요. 염색이라고 할 때 오염시킨다. 이것은 예를 들면 어떤 공장주가 하수 처리를 하지 않고 하천을 오염시키는 거죠. 그래서 공해는 불특정 다수임에 비해 오염 행위의 주체는 개인인 겁니다. 이렇게 공해와 오염을 구분합니다. 그 다음 이 공은 공변될 공자인데 아까 공평무사함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공과 사를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하지 못하면 공무원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죠. 국민의 머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그 높은 자리, 장관, 판검사 뭐 이런 높은 자리들, 좋은 자리들, 이 사람들을 그러면 누가 차지하고 있느냐? 사실 대통령, 장관, 판검사 다 국민들이 세금으로 구별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보다는 훨씬 많이 주죠. 그런데도 어떤 공무원들은 나는 내가 받는 급여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더 많이 챙겨도 돼 라고 스스로 합리화시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자, 그 사람들이 판검사가 된 건 뭐 때문입니까? 고등학교 3년? 그 3년 동안에 어쩌다가 성적이 매우 좋아서 법대를 가고 어딜 가고 그래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은 얼마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느냐, 이해력과 그 다음에 얼마나 기억을 잘하느냐, 기억력에 의존하고 있는데, 사실 인간의 능력은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흔히 이제 우리나라는 IQ로 평가하지만 IQ 말고도 EQ, 감성지수라고 하죠. 공감 능력, 교감 능력, 자존감. MQ, M은 모랄이죠. 도덕지수.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그 도덕심을 유지하면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느냐. 그 다음에 창조성, 유추능력, 열정, 유머. 뭐 굉장히 그 인간의 두뇌 능력은 다양한데, 불행히도 우리는 그 중에 한두 개 가지고, 더군다나 고등학교 3학년 동안의 그 일시적인 어떤 결과를 가지고 평생을 사회의 경제적 지위를 차지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죠.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는 별로 성적이 뛰어나지 않았지만 그것이 대학 가서 뛰어날 수도 있고, 또는 누구는 초등학교 때 뛰어났다 사그라진 거일 수도 있고, 왜 하필이면 고등학교 3년이냐는 거죠. 사실은 고등학교 3년보다도 대학교 4년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인간은 계속 변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시기를 기준으로 그 사람의 평생 누릴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 대학도 그렇고 무슨 외무고시, 뭐 사법고시 뭐 이런 것들 보면 3수 이상을 하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상당수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요. 멘탈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 사고 능력이 굉장히 위축돼 가지고 줄어들어 가지고 쪼그라들어서 단순화되고 극단화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국민에 대한 봉사가 아니라 복수하듯이 자기의 권력을 마구 휘두릅니다. 이런 인간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사실은 그 고3 때 좀 공부 잘한 거 가지고 그 뒤엔 한 번도 소설책 한 권 읽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무능하죠. 그래서 법전 위에는 아는 게 없는 무능한 인간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면, 더군다나 나는 소설책 한 권 읽지 않았으니까 라고 스스로 자기를 몰라요. 나는 되게 능력 있는 사람이야. 주제 파악을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인간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대통령이 됐다면 이런 인간들을 혼군이라고 합니다. 혼군. 군은 임금 군자죠. 혼은 위에 있는 건 나무 뿌리입니다. 밑에 해일이죠. 해가 나무 뿌리 밑으로 들어갔으니까 이것은 어두울 혼자입니다. 그래서 정신이 혼미하다 또는 황혼 무렵에라고 할 때 쓰는 글자입니다. 어두울 혼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첨하는 주변의 환관, 우리가 보통 뭐 십상시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또 호가호위하는 외척들이 있습니다. 자, 척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 쪽이 척이죠. 아버지 쪽은 친, 어머니 쪽은 척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외척이라고 합니다. 여자 쪽을 외척이라고 하는데, 호가 호위합니다.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어서 자기가 호랑이 행세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외척들이, 형제 자매 부모들이 발호를 합니다. 발호. 이 발은 빼어난다, 뛰어넘는다는 뜻이고, 호라고 하는 것은 그 물고기를 잡는 그 주둥아리가 있는 통발이에요. 그래서 통발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칠 것이 없이 지 멋대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작은 고기는 통발에 걸리지만 큰 고기는 통발을 뛰어넘는다. 그래서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권력을 휘두르며 날뛰는 것을 발호라고 합니다. 이것은 후한서 양기전에 간신이자 권신인 양기의 전형을 보던 황제 질제가 이 사람이 바로 바로 장군이군
이란 말을 했대요. 그래서 그 화가 난 양기가 떡에 독을 넣어가지고 황제를 독살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분위기가 되면 매관매직이 성행합니다. 자, 위에 선비사가 들어가면 물건을 파는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벼슬을 팔고 직위를 팔아먹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매관매직을 해서 자리를 얻은 인간들이 상부상조하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자들로 가득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것이 바로 국정농단이 되는 겁니다. 그 국정농단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이 농은 밑에 보세요. 용용자 밑에 흑토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건 언덕입니다. 언덕. 높은 언덕이에요. 단이라고 하는 것은 자를 단자죠. 언덕이 이렇게 있는데 그 언덕을 자른 겁니다. 그래서 이 언덕 밑에 그 잘린 절개지 밑을 농단이라고 하는데 뭐냐. 어떤 사람이 늘 장이 열리면 새벽 일찍 와가지고 그 자리를 차지했대요. 그럼 그 자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눈에 금방 띄는 그런 좋은 자리죠. 그런 자리를 차지한 겁니다. 그 자리가 농단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이익을 엄청 챙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농단이란 말은 뭐냐면 처음에는 장사하는 자리란 뜻이었는데 나중에는 돈을 챙긴다는 뜻, 자기의 이익을 챙긴다는 뜻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국정농단을 한다라고 하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 나라가 거덜이 나죠. 거덜이 나죠. 더 이상 기댈 나라가, 지켜야 될 나라가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가 망한 겁니다. 자, 공금을 엉뚱한 데다 사용하는 것, 흐를 유자죠. 다른 쪽으로 흘러 사용하는 것, 제 목적에 맞지 않게 쓰는 것이 공금 유용이고, 그 다음 그 돈을 차지하는 것, 이것은 공금 횡령입니다. 자, 이 횡자는 오른쪽이 누루 황자죠. 왼쪽에 나무목이 들어가면 이것은 가로 횡자입니다. 그래서 길을 건널 때 뭐라고 해요? 횡단보도라고 하죠. 찻길에 이렇게 있을 때 자르잖아요. 그래서 건너갑니다. 이것이 횡단보도인데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이 느닷없이 뜻밖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재물을 얻었죠. 재물제자죠. 그래서 그것을 횡재라고 합니다. 횡재. 그래서 느닷없이라는 뜻으로 뜻밖의 비명횡사. 원래 사람의 목숨은 정해져 있다고 하죠. 옥황상제가 다 그 치부책에 써 있다고 합니다. 누구는 몇 살에 죽는다라고. 근데 원래 자기 목숨이 있는데 그거에 맞지 않게 느닷없이 뜻밖의 죽는 것. 이것이 비명횡사입니다. 그러니까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죽어요. 이런 것들이 비명횡사죠. 그 다음에 공기 중에 떠다니는 나쁜 기운을 액이라고 합니다. 액. 그래서 이 액을 막기 위한 것이 액막이죠. 액맥이. 그런데 이제 느닷없이 당하는 액을 이것을 횡액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공금 착복도 있죠. 착은 붙을 착자고 이 복은 옷 복자이지만 먹다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몸 안에 삼키는 집어넣는 약이 내복약이죠. 내복약. 먹는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차지해 가지고 먹는 것 이것이 착복입니다. 그 다음 자 공통인수라고 할 때는 함께 통하는 수입니다. 하지만 공약수 공배수라고 할 때는 이것은 공공연하게 공적으로 사적으로가 아니죠. 그래서 공약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약수는 약수는 굉장히 많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약수를 얘기할 때는 최대 공약수, 배수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배수 중에 가장 작은 수만 정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최소 공배수라고 하죠.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그 다음 우리나라는 별로 없지만 이제 중국에 가면 유한공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걸
limited의 약자로 LTD 이렇게 쓰는데, 이것은 어떤 회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일정한 범위 안에서만 limited 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유한공사예요. 그 다음 공사라고 하는 건 국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특수법인을 공사라고 하고, 그래서 뭐 도로공사 뭐 이렇게 얘기하죠. 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복지공단, 갱생보호공단처럼 법령으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둥글단자예요. 단체. 이것이 공단입니다. 하지만 이 장인공짜와는 구별해야 됩니다. 장인공짜가 들어가면 이것은 공업단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 공짜가 역사에서는 공주가 있고 옹주가 있죠. 왕과 왕후 사이에 왕후를 비라고 해요. 그리고 후궁은 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빈이란 말도 써요. 이것이 일반 그 백성들 경우에는 이것에 해당되는, 비에 해당되는 것이 처입니다. 처. 그리고 빈에 해당되는 것이 첩이에요. 첩. 왕궁은 비빈. 이렇게 되죠. 그래서 왕후와 왕 사이에 태어난 것이 공주고 후궁 사이에서 태어난 것은 옹주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들이 태어나면 왕비 사이에서 태어난 것은 대군, 클 때자를 붙입니다. 대군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후궁에서 난 아들은 그냥 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 공자는 또 귀족 5등급에도 쓰죠. 공후 백자남,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그래서 자귀를 붙이는데, 자귀. 이 위라고 하는 것은 벼슬이란 뜻입니다. 벼슬. 그래서 이제 그 제사 지낼 때 위패라고 할 때도 이거 써요. 위패. 그 다음 공경대부란 말이 있는데, 공은 삼공, 이것을 받아들여서 이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경은 부경인데, 이것이 이제 조선시대의 경우에는 판서급에 해당됩니다. 지금의 장관. 어쨌든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높은 벼슬인데, 여기에 대부가 붙어요. 대부. 이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라고 하면은 높은 벼슬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사대부예요. 사는 선비죠. 고려 말에 중국에서 성리학이 들어오죠. 그래서 성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사입니다. 근데 이제 정도전, 최영 이런 사람들 높은 벼슬을 차지했잖아요. 그래서 사가 대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걸 합해서 사대부라고 합니다. 언제 나타났어요? 고려 말에. 그래서 고려 말에는 신진사대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가면서 이 사대부가 양반제도로 바뀌어요. 그럼 양은 둘이란 뜻이죠. 그럼 반이 두 개예요. 무슨 반? 문반과 무반. 그래서 두 개이기 때문에 양반이라고 합니다. 그 문반과 무반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양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다음 공리. 공리라는 것은 자명한 진리로서 다른 명제의 전제가 되는 것. 예를 들면 짝수, 홀수, 합은 홀수다. 당연한 거죠. 자명한 진리입니다. 명백한 진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덧셈과 곱셈은 순서를 바꾸어도 2 더하기 3과 3 더하기 2는 같죠. A 곱하기 B와 B 곱하기 A는 순서를 바꿔도 결과가 같다. 그래서 이제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된다. 이런 것이 공리입니다. 이게 들어가면 공이라고 있지만 이 음이 변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나무목이 들어가면 나무의 종류죠. 소나무 송자입니다. 그래서 바닷가에서 자라는 키가 작은 나무를 해송이라고 하고, 그 다음 소나무 숲을 송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조에 보면 낙낙장송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낙은 떨어질 낙자예요. 워낙 나무가 크기 때문에 가지가 이렇게 축축 늘어지는 것. 가지가 축축 늘어지는 커다란 소나무. 이것을 낙낙장송이라고 합니다. 말씀문에 들어가면 이건 재판을 해서 서로 말을 다루는 거죠. 그래서 이건 송사할 송자입니다. 그래서 민사소송, 형사소송할 때 쓰는 송자입니다. 재판하는 일을 송사라고 하죠. 송사. 그 다음 사람 머리가 들어가면 입으로 칭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칭송할 칭, 이게 칭송이죠. 이름을 불러가면서 찬양하는 것이 칭송입니다. 그 다음 찬송가가 있죠. 찬양하고 칭송하는 노래. 그 다음 전에 했던 송덕비, 그 덕을 칭송해서 세운 비석이 송덕비죠. 왼쪽에 돌석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돌로 만든 거예요. 비석. 그 다음에 이 날개가 들어가면 이것은 할아버지 옹자입니다. 할아버지는 원래 아비 앞에 한이 붙습니다. 한은 크다란 뜻이죠. 크다. 중간이라는 뜻도 있지만 크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보다 큰 아버지, 즉 그 위에 아버지니까 할아비입니다. 한 아비가 할아비가 된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할아버지지만 늙은 할아버지를 노옹이라고 합니다. 이 사진은 터키의 카파도키아 괴레메 오픈 뮤지엄의 사진인데 지금 하산 마운틴이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산에서 오랫동안 화산이 분출되고 용암이 흘렀습니다. 처음에 화산의 폭발로 쌓인 요 흰 부분, 요게 응회암입니다. 그 위에 다시 용암이 흘러요. 용암이. 그랬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침식이 되겠죠. 그런데 특히 요 지역의 이 부분들은 응해암 위를 용암이 덮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를 보호했기 때문에 부분 이런 모습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겉에 거뭇거뭇한 이 부분들이 이게 용암 부분이에요. 그리고 밝은 부분, 이것이 응회암 부분입니다. 왼쪽은 호미로 이 응회암을 파내서 매우 파내기가 쉽죠. 재니까. 그래갖고 여기 보시면 동로마의 그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교회처럼 이렇게 원주의 모습을 넣고 원기둥 그리고 벽감까지 넣었어요. 벽감이라는 건 소중한 물건을 이렇게 보관하는 곳이 벽감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는 아치 모양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게 돔의 모양 아닙니까? 돔. 아치 모양까지 갖춘 다음에 이렇게 벽화까지 그려놨어요. 그래갖고 동로마 교회의 모습을 이 응해암 지대의 교회를 만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